안녕하세요. 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아가지고 이제 앞에 서로는 짧게 얘기하고요. 예, 자, 가급적이면 1시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카시아님 어서 오세요. 예, 4월 13일 531회 옥설 타임즈 쇼 이널리죠. 트럼프 문은 반쪽정은 바이오는 쿼드 지방선거 압승 경쟁 옥설 탐지쇼 이런 제목입니다. 트럼프 문 많은 사람들 뭐 예를 들면은 조국 같은 애들은 뭐 트럼프 윤 이렇게 하는데 아니죠. 그런 싸구려 포퓰리즘 좌이파쇼 포퓰리즘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넘어갈 사람도 없겠지만 좌이파쇼 조국. 자, 이렇게 그래서 트럼프 문 바이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문은 지방선거 직전에 반쪽 정은과 러브레터를 주고받으면서 지방선거를 압승했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바이윤이 쿼드를 통해서 지방선거 압승한다. 누가 더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인가? 이번에 호남에서도 국힘당 지자체장이 나올 수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사를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렵죠. 호남에서도 과연 국힘당이 지방선거 자치단체장을 내놓을 수는 없겠죠.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노력은 해봐야 되겠다. 김한길이 좀 노력을 해야겠다 생각이 드네요. 김한길이 역할을 하려면 박주선이 한번 박주선은 어디 나오나요? 박주선이 한번 힘을 냈으면 그래도 호남에서 인물이 박주선인데 박주선이 뭐 전남도지사 이런 거 한번 잘해보길 바라고요. 400만 불 런짜님 구독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다음에 충격 속보 바이든형 5월 24일 전후 한미 대통령 정상회담으로 지방선거 압승 힘 실어주나 성렬형 박근혜 대통령 만남 유영아 권영세 가세현 김세희 활짝 웃음 김은혜 경기도지사 유력 부동산 안정으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차기 대통령 되나 세운영 한동훈 박미 김우수 손흥민 반쪽정은 맹공정은 반쪽 노면 반쪽 옴질리교 반쪽 적군파 나라가 이제 제대로 굴러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고 우리 박진, 내가 박진, 우리 바이든 형하고 농담 쌈치기 할 수 있는 우리 박진 바이든 통, 박진 한미정책협의 대표 단장이 현지 시각 7일, 4월 7일자로 바이든 대통령께서 아시아를 방문하는 계기가 있으면 그때 한국을 꼭 방문해서 한미 정상을 회담을 하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하다. 이게 이제 7일자 서게 된 건데 4월 7일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딱 일주일이 걸렸단 말이에요. 일주일. 이게 이제 얘기가 오가고 제안이 들어왔고 어떻게 의견 수렴이 돼서 정도 이 정도 나왔다면은 많이 진전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바이든 형이 이제 쿼드로 아시아 순방을 한다. 근데 한국은 쿼드 국가가 아니지만 쿼드를 희망하고 있죠. 그럴 때 조지 캠벨이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셔먼이 인도태평양 안보와 그 너머 중앙아시아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어떤 얘기까지 나왔다 이거죠. 이랬을 때 우리 바이든 형께서 한국을 방문해서 쿼드의 성과와 쿼드 아시아 회의 이것들에 대해서 일본에서 하죠. 그래서 일본에서 인도, 호주, 미국, 일본 이렇게 모여서 하고 그러면 이제 인도가 골칫거리잖아. 내가 얘기했듯이.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을 딱 하면은 내가 얘기하죠. 이게 탁 그게 맞는다 이거죠. 상호 견제가 딱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뭐 잘 얘기하고 이것을 그러면 지상파 3사나 이런 데서
안 틀어줄 수 없잖아. 예? 예, 그러니까 그냥 예? 막 방송을 때릴 거란 말이죠. 예. 그랬을 때 이게 코드 전후라고 하는데 인들아 생각엔 코드 이전에 하는 것보다 코드 마친 다음에 하는 것이 예, 아마 순리가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예, 한국에 왔다가 일본으로 갔다 이렇게 가는 수도 있고 일본으로 왔다 한국에 갈 수 있는데 뭐 어쨌든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루라도 늦는 게 좋다 이거죠.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6월 1일이에요. 그러면 지방선거도 사전 투표할 거 아니에요. 한 4, 5일 전에. 예, 그러면 딱 완전히 예, 트럼프 문이지, 트럼프 문. 예, 싱가포르 회담. 뭐 이러한 것들과 맞물릴 수 있겠다. 다크서클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좋은 취지다. 우리 바이윤께서 바이윤 형들이 바이윤이라고 할게 바이윤. 바이윤 형들이 그냥 지방선거 판에 깔아주시네요.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판을 깔아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의원과 바이윤이 이렇게 코드 한미 정상회담 그래서 안보 튼튼하다. 두 번째 용산 이전 안보 공백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청와대 개방하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문전비 청와대 비리 말끔하게 해소시키겠다. 적폐청산시키겠다. 낡은 수구 꼴통들을 4050 파쇼 수구 꼴통들을 싸그리 정리하겠다. 새바람을 일으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이 세 가지 외신에서 지적한 게 그거죠. 안보 공백 문전비의 안보 이탈 한미동맹 이탈 조선안불 청와대 비리 이스타항공 그 다음에 부동산 LH 사태 이 세 가지 큰 뭐 자잘한 거는 대장동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어쨌든 이 큰 3대 적폐 이 문제를 이 지방선거 직전에 청사진을 제시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도 좋게 나오잖아. 힘을 실어줘야 된다. 역대 통계가 원래 힘을 실어주게 돼 있지만 역대 데이터가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손가락 빨면 됩니까? 그만한 어떤 이슈를 던져줘야죠. 그래서 판을 다 깔아준 거지.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개인 역량에 달렸다. 김은혜처럼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운다면 참신하고 여성들의 롤모델인 김은혜 같은 후보를 지자체장으로 다 내세운다면 압승하지 않겠나. 세훈이 형, 김은혜, 인천은 누가 되나요? 인천에서 여전히 안상수가 경쟁력 갑인가요? 전 제가 알 수는 없고 뭐 영남은 신경 안 써도 될 거고 강원도도 누구죠? 김진태면 무난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관건은 이제 제가 볼 때 충청, 제주, 호남인데 호남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박주선 같은 그동안에 고생했던 분들 이게 뭐 도전해봄직하고 이번 기회에도 호남에서도 좀 전북 같은 데서 뭐 판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는 세종과 대전 이런 데서 좀 힘을 좀 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잘하고 있다. 우리 바이윤 얘들아 또 유행어 만들었습니까? 바이윤. 그다음에 우리 성렬형이 박근혜 대통령 근혜 누님 이렇게 또 이럴 때는 또 오해 여지가 있죠. 성렬형 그런데 이쪽 박근혜 대통령 그럼 현직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성녀령 그네 누님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마음속 미안함 말씀드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짧게 제일 짧은 거는 이제 채널 A 동아일보, 조선은 이렇게 조금 더 길고 분량이, 중앙일보가 분량이 제일 많고요. 대체로 사진은 다 같은 사진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핵심은 유영아 변호사와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이 함께 했다. 게 중요하고, 근데 여기서 제가 했던 게, 그러니까 보통은 여태까지 어떤 예를 들면 문전비와의 회동 때는 이렇게 저런데 배석했던 게 장제원 아닙니까? 그 고등 래퍼 아버지 장제원. 장제원이 비서실장 된다는 소리가 많았는데, 김대기가 됐어요. 김대기. 김대기 그냥 관료입니다. 그래서 장제원이 비서실장 되면 여러 가지로 굉장히 구설수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김대기는 딱 보니까 완전히 관료예요. 그냥 관료, 정치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주 출신이고, 좀 무난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인드라가 그 비서실장을 주목한 건 언제부터냐면은, 김대중이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자신의 비서실장으로 뜬금없이 김중권이라는 경북 출신의 울진 출신의 그 김중권이라는 사람 비서실장을 임명했어요. 그때 인드라가 다른 사람들은 다 당혹한 거지. 이거 갑자기 그냥 보통 동교동계를 비서실장으로 임명할 줄 알았는데, 김중권이란 듣보잡을 딱 갑자기 임명했다 이거죠. 그때부터 인드라는 이게 국유본이 이 비서실장은 아무렇게나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유본이 나름대로 대통령을 감시하고 대통령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초기 그 쭉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지금 김대기처럼 처음에 임명된 비서실장은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뭐 지금 노영민처럼 나중에 이렇게 비서실장 된 애들, 종석이처럼 처음에 비서실장 된 애들은 좀 지켜봐야 되지만, 국유본이 임명했다고 봐야 되지만, 뒤에 노영민 같은 애들은 인드라 볼 때는 국유본이 임명한 것 같지는 않다. 저는 보면 초대 내각이 중요해요. 처음 내각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고요. 외교부 장관이나 국정원장이나 그런 거는 이제 후임도 중요합니다. 근데 비서실장은 상대적으로 그 대통령 첫 임기 2년 동안에 그 비서실장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건 국회의원이 임명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후반기는 비서실장이 누가 되든 상관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제 국정원장, 그다음에 경제총리, 외교부 장관은 집권 내내 중요하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직접 임명한다, 이렇게 인드라 보고 있죠.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이 나왔다. 장제원 아니고 김대기도 아니고 권영세. 왜 인수위 부위원장이 배석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서 유영아 변호사에 대한 힘이 실어주고 있는 거 아니냐, 무건으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만남 전에 유영아 변호사를 응원하는 영상 편지를 보냈고, 그렇죠? 인드라 역시 그냥 달성 군수 정도가 무난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당선되는 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폐를 끼치지 않는 거죠. 이래가지고 유영아 변호사가 국힘당 후보가 안 돼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힘을 실어줘야죠. 그쵸?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홍준표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김재원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국민 통합을 위해서 좀 힘을 실어줘야 되는 그런 면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가 과연 이걸 대구시장을 잘할 수 있는지 지켜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권 시장은 어쨌든 그 공약 대선 전에 기사를 보니까 성렬형하고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깊은 토의를 한 끝에 삼선 출마를 포기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권 시장이 어쨌든 좀 더 그 걱정 마시라 한 거 보면 뭐 중앙 부처로 더 승진하는 뭐 그런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더라고요. 장관직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어떤 지방선거에 큰 청신호가 울렸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과 성렬형이 이런 어떤 국민통합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모처럼 온 국민이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인디라가 늘 강조했죠. 인디라가 2000년대 초반에 박근혜 대통령 카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정광용보다 먼저 카페를 만들었잖아. 회원수는 저 말고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 지금 요즘 뭐 이렇게 나오는 그 박근혜 지지하는 분들보다 가장 먼저 지지했다는 점에서 늘 강조하지만은 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통합이 우선이다. 그다음에 국민의힘을 실어준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응원했던 자유공화당 그쪽도 이해가 되지만은, 이제는 이제 박근혜 지지자들이 힘을 합칠 때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박사모들이 4분 5열 돼 있잖아요. 각각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제는 좀 격가지들을 좀 쳐내고 그 자기 수입에 연연하는 사람들은 쳐내시고, 반쪽 근령 이런 애들은 좀 쳐내시고, 이제 좀 유영하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잘 해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쳐낼 애들은 분명하죠.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음해한 자들 쳐내야 되겠죠. 누군지 알지? 유영하 변호사 그동안 줄곧 음해한 애들이 있어. 내가 굳이 언급하기 싫으니까 얘기 안 할 테니까. 파랑님 어서오세요. 가쿠토님 어서오세요. 자, 바이든형 적극 환영.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정광영이 그동안 이제 홍준표 지지해가지고 성렬형에 대해서 당선돼도 뜨뜻미진해가지고 국내 뉴스는 침묵하고 우크라만 주창 얘기했거든요. 정광영이.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또 이제 뭐 당선된 다음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됐을 때도 필만 없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인들아 볼 때 정광용이 이 고민을 많이 때린 거야. 홍준표 라인에 붙었던 일부 박사모들이 인들아 볼 때는 그렇게 좀 문제가 많은 애들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정광용이 나름대로 그동안 리더 아니야. 고민이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정리한 거예요. 정광용이 유영하를 지지하는 걸로. 인들아 볼 때 정광용이 저 선언하는 바람에 정광용이 반토막 났어요. 조회수가 반토막 났더라고. 한 4만 정도 되던 조회수가
절반으로 뚝 떨어졌는데 반토막이 났죠. 그러니까 홍준비나 뭐 저쪽 문바 저 이재명바 이 정강용 저쪽에 붙었던 애들이 좀 사이비들이 많거든. 제가 그동안 분석한 바에 하면 재명이바 그다음 홍준비바 뭐 이런 그다음에 저기 반쪽 근령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좀 쭉 빠졌어요. 이번에 유영아를 지지하는 바람에 정강용. 그래서 어떻게 될지 정강용이 당황스러워 다시 우크라로 돌렸는데 당분간 정강용은 국내 문제에 침묵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제가 볼 때는 결과가 나와야 돼요. 지방선거 결과가. 지방선거 결과가 나오면 사람들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대세를 인정해야 되죠. 지금은 아직 유동적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제 버틴다고 할 수 있는데 지방선거까지 결과가 나오면 이제 버티지 못할 겁니다. 변신할 겁니다. 변신할 애들 재빠르게 변신할 사람들은 변신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 압승해야 된다. 이런 어떤 이 나라는 기회주의를 인정하잖아요. 그럴 때 철학이 있는 기회주의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철학이 없는 기회주의가 있고 철학이 있는 기회주의. 이게 좌익 파쇼, 우익 파쇼였던 사람들 반성하고 파쇼 생활을 청산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박근혜, 근혜 누님, 성렬형 노선이 대세다, 정의다, 힘이다. 이런 것들을 명확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어쨌든 홍준비를 버렸군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신의 한수 박정희 정신 배우겠다 이런 제목으로 달았고요. 그러니까 이 성렬형 근혜 누님 이 만남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각각의 유튜브 반응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 안동데일리 오이 박사와 함께 근혜 누님 방문 육아읍 쌍계리다. 그 가세연이 저 사저도 그렇고 사저 옆에 대구 스튜디오도 있고 다른 유튜버들은 다 그냥 바깥에서 찍는데 이 가세연 김세희는 자기 스튜디오 자랑하고 대구 스튜디오 안에서 딱 중계하고 카메라도 유튜브 방송답지 않게 카메라를 한 5대인가 7대를 동원했대요. 옥상에다 설치하고 뭐 이래가지고 다각도로 심지어 조중동도 하지 못하는 그런 카메라를 각도를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성렬형 근혜 누님 성렬형 만남을 가장 입체적으로 보도한 매체는 가세연이다 라고 자신있게 자랑하는 것 같아요. 역시 MBC 기자 출신답게 엠빙신 기자 출신답게 이런 걸 잘하더라고 김세희가. 어쨌든 이왕 이렇게 김세희가 나섰으니까 좀 근혜 누님 사저 근처가 좀 황량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 주민도 좋고 지역 주민이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게 지역 주민 소득도 올리고 지역 주민이 또 그 동네가 정말 살기가 좋아서 땅값도 오르고 많은 분들이 그쪽 근처로 이사 와서 그쪽에서 뭔가 대구시에서 가장 잘 나가는 신부촌 이런 데는 거대한 비전을 세워서 뭔가 박근혜 거리, 근혜 거리 이런 거 있잖아. 뭐 박지성 거리 이런 거 있잖아. 박지성 거리 이런 것처럼 근혜 로드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하는 게 어떨까? 박근혜 재단, 박정희 뮤지컬 연구 박근혜 뮤지컬 극장 영구적으로 하죠. 일본에 같은 경우는 뮤지컬 극장이 전용 극장이 있어가지고 하죠. 여성 극단 인들아 기억하고 그런 것처럼 명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건 쉽지 않은 또 기획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어쨌든 간에 약간 어둠침침한 무슨 일각에서는 프레임에 쓴 피라미드 구도의 반쪽 노면 무덤 봉화마을과 다른 명랑쾌적한 그런 어떤 쌍계마을 건설을 한번 꿈꾸시고 기획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아 변호사가 힘을 좀 쓰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막 웃고 있죠. 좋아하고 있네요. 강용석도 좋아하고. 네. 이렇게 카메라 각도가 있어. 이런 근해 누님 소식에 관련돼서는 가세현이 상당히 정확하고, 그 다음에 보다 풍성한 뉴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전문 매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렬형이 근해 누님 지지자들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다 입장 차이다 이거죠. 매체들이 어떤 데선 성렬형 무릎 꿇다 뭐 이렇게 성렬형의 자존심을 굉장히 상하게 하는 이런 역사적 만남인데, 이거를 이렇게 한쪽을 굉장히 무슨 뭐 성렬형이 뭐 저런 식으로 항복하는 그런 식으로 어떤 잘못하는 애들이 있죠. 자기 의도에 따라서 그런 애들을 쳐내야 돼. 이건 그런 의도를 가진 애들은 내가 볼 때 성렬형과 근해 누님 사이를 갈라서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거야. 생각해 보세요. 문빠나 문전비나 제명이 애들 입장, 발적 근령 입장, 발적 아베빠 입장은 어떻게 해서 트아베빠들은 성렬형하고 근해 누님을 찢어지게 하고 이혼하고 싶게 만드는 게 걔들 속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만남이 되게 가슴이 아픈 거야. 찢어질 듯하게 분노가 생기는 거야. 그거를 방송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성렬형 무릎 꿇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속내가 들통나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말로만 입으로만 근해 누님 떠드는 애들아. 이거 근해 누님 떠드는 애들, 이런 애들 속가내야 된다 이거야. 걔네들은 진심으로 근해 누님을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본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좌우익 파쇼들이다 이거죠. 아베빠, 트아베빠. 그 겉으로는 운전비를 저격하는 모양새를 갖추더라도 속으로는 50억 먹은 곽상도다 이거야. 곽상도만 있겠습니까? 제명이와 같이 대장동 해먹은 그런 애들이 곽상도만 있겠어요? 겉으로 보수, 나만 보수 이렇게 우기는 그런 애들 중에 있겠죠. 50억은 안 받았겠지만 수준이 떨어지니까. 유튜버들의 없겠습니까? 유튜버들 중에 나만 보수 이러면서 보수를 공격하는, 우파를 공격하는 애들이 꽤 되잖아. 나만 보수, 나만 우파 이러면서 근해 누님과 성렬형을 막 이간질 시키고 떨어뜨리려고 하는 나만 보수, 나만 우파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고병님 어서 오세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다. 그녀는 20년간 봤는데 항상 그래요. 친박연대 때도 친박연대가 이명박 대통령하고 거기 떨어져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 출마하시라 얘기할 때 저도 그 당시에는 정치 연륜이 짧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그때 경선이 잘못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겨야 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겼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출마하셔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잘못된 거죠, 제가. 그때 정치 연륜이 짧아가지고. 그리고 친박연대가 나와가지고 이해창이 막 이렇게 했잖아. 서청원 이해창이. 그때 내가 이해창 좋아하지만 서청원도 좋아하지만 수상했다 이거 친박연대가 그 당시에도. 친박연대 그 친박연대 서청원 김용호 대기자가
그런 얘기 있잖아. 서청원하고 그 문전비가 인척관계다. 그래가지고 인척관계 아니냐. 그래서 서청원의 그 어떤 그 비리를 하는데 변호하는데 문전비가 변호해줬다. 이 관계가 수상하다. 이런 걸 폭로했잖아요. 예, 친박연대 서청원을 문전비가 이렇게 변호서 줬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넘어가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항상 하고 싶어요. 예, 겉으로 박근혜 대통령 막 떠든다고 정치인들은 무작정 그 사람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유튜버도 마찬가지고. 안동차전 성렬형 실망시키지 않겠다. 재명이 고향 같네요. 그 다음에 성렬형이 내각 인선 발표. 그래서 김대기 가장 이제 2차 내각 발표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 비서실장에서 56년생 경상남도 진주 펜실바니아 마튼스툴 쭉 보시면 되고 이력 관료 출신이다. 이 정도 메시지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드라 관심 있는 것은 한덕수가 아니라 저는 원희룡이다. 이번 내각은 원희룡 내각이다.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네요. 뭐 철수형이 이렇게 내각 갔으면은 철수형 내각인데 어쨌든 이번 내각은 원희룡 내각이다. 희룡이 원희룡 내각. 원희룡한테는 내가 그냥 말 놓을게요. 우리 그냥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자, 그 원희룡이 국토부 장관. 자, 이게 중요해요. 회수부 장관 출신, 그다음 비서실장 출신, 서울시장 출신, 이제 검찰총장 출신, 이런 식으로 국유부원이 임명을 할 때 이렇게 보면 이렇게 겹치는 게 중복되는 게 없어요. 이것도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세훈이 형은 모든 걸 갖췄는데 얼굴도 되고 능력도 되고 이력도 깨끗하고 다 좋은데 서울시장 출신이라는 게 이게 이명박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다시 되면은 좋은 거고, 하여튼 세훈이 형의 가장 걸림돌은 서울시장 이런 이력이다. 이거 제가 볼 때 다 되는데 그런 면이 있고. 근데 이제 원희룡 이제 만약 대통령이 차기가 된다. 60년생이거든요. 원씨고 아무런 뭐 세훈이 형도 오씨니까 60년생 5씨 다 자격이 돼요. 철수 형도 안철수 안씨니까 60년대생 다 자격이 되죠. 다 되는데 6.25 법칙에 해당이 됩니다. 다. 근데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최초의 어떤 그런 거 있잖아. 최초의 서울대 출신, 최초의 비영남 출신,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최초는 이제 성렬형이 최초는 아니죠. 이승만 대통령이 황해도 출신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최초의 비영남 출신이 대통령 됐다는 건 이거 굉장한 의미가 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스타트를 끊는 게 중요해서 성렬형이 그 스타트를 끊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이 어렵지 다음번에도 유효할 수 있다 이거죠. 성렬형으로 성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세훈이 형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면에서 철수형이 오히려 불리하죠. 철수형은 영남 출신이니까 한번 줬다가 또 그런 건 있어요. 여태까지 역대 대통령들 것들 보면 한번 경북 줬다 부산, 뭐 또 저기였다 또 부산, 저기였다 부산, 한번 건너가면서 부산이 됐는데 이번에도 또 만약에 차기가 부산 되면 어떻게 됐지? 그런 면에서 철수형이 또 강점이 있죠. 그렇지만은 희룡형이 된다면, 희룡이가 된다면, 원희룡이 된다면 최초의 제주 출신, 이런 이력이 붙고 학력고사 수석 이런 이미지, 그런 것들 어떤 그런 게 붙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요. 갖고더니 최초 간제비 출신 대통령. 네.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일타 강사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뭔가 업적이 있어야겠죠. 이 업적이 중요한 게 뭐냐면 국토부 장관 하면 부동산 정책 아니겠습니까? 인드라가 그래서 이 맨 처음에 원희룡 이렇게 제주지사하고 대통령 출마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은 국토부 장관이 좋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했었잖아요. 얘기했었던 적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 뭐 확실히 잡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제주 도지사 할 때 중앙부처와 협조가 굉장히 어려웠던 측면, 제주 2공항 건설 뭐 이런 것과 관련돼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았었잖아요, 원희룡. 그래서 이번에 아낌없이 원 없이 한번 국토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해낸다면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토부 장관 관련돼서 문전비 파쇼 정권 때 국토부 장관 모두가 비웃었잖아. 그래서 이번에 원희룡 한번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지금 차기를 노리는 대선 주자들이 이 내각 인선과 관련해서 가장 긴장을 할 사람이 원희룡이 될 거고, 반쪽 민주당이 어떤 만약에 인사청문회가 된다면 가장 타깃은 인드라 볼 때 원희룡이 되지 않겠나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뭐 대체로 예상됐던 바고요. 세운형 주택 공급 확대, 이건 어저께 얘기했죠. 방송 부동산 정책은 안심하시기도 됩니다. 주택 공급 확대되면 일시적으로 주택값이 오른다 해서 그건 폭등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여러분, 인드라 예상대로라면 2024년쯤에 다시 양적 완화 시대가 도래할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2024년. 그랬을 때 만약에 지금도 만정미당 정권이 만약에 성렬형이 떨어지고 제명이가 됐다면 2024년 정도에 다시금 부동산이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제명이가 됐다면, 그런 지금 성렬형이 됐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제명이가 됐다면 주택 공급을 또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 줄일 거 아니야. 그럼 집값은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이치상 대출 규제는 더하고. 근데 지금 성렬형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서 시장 중심으로, 시장 우선으로 가기 때문에 수요 공급을 잘한다 이거예요. 공급 면에서 주택 공급해주고, 수요 면에서 거래 활발하게 하면 시장가가 정상화된다 이거죠. 인드라가 강조하는 거래세 인하가 되면 시장이 거래가 활발해지면 제값을 찾아가기 마련이에요. 지금 가격이 왜곡돼 있어. 거래가 거의 안 되니까 가격이 왜곡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거래가 활발해지면, 시장은 활발해지면 제값을 찾아간다. 이건 이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안정화되고, 그러면 2024년에 양적 완화 시대가 또 올지라도, 금리가 내려갈지라도 집값이 폭등하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드라 강조하는 게 폭등도 없고 폭락도 없어요. 폭락은 없습니다, 여러분. 집 없는 분들이 계속 강조하는 폭락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폭락도 없고 폭등도 없는 정책이 바로 국힘당 시대의 핵심이에요. 과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부동산 가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를 확인해 보세요. 심지어 인드라가 인정하는 김대중 때의 부동산 가격도 살펴보세요. 오직 반쪽 노면 파쇼와 문전비 파쇼 시대 때만 집값이 폭등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김수현. 근데 김수현 탓도 있지만 정확히는 이게 나름대로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걔네들이. 넘어가겠습니다. 각도니 미국 CPI 고점 나온 듯해요. 미국 중고차 3개월 연속 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고점을 찍으니까,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다. 이건 오늘 경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일단 꼭 그것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10년물 국채가 저는 한 2.5 정도가 고점 아닌가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오버슈팅 2.7 이렇게 나간까지는 오버슈팅 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냥 현 수준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2.5 수준을 한동안 올해 내내 유지해도 돼요. 근데 2.7까지만 올라가는 건 오버슈팅이다. 저는 오버슈팅은 항상 있기 마련이니까 그렇게 가면서 예, 점점 예, 이렇게 되면서 올해 내년 5월까지 6월까지는 그렇게 간다고 봐요. 저는. 예. 그러면서 점점점 그래가지고 좀 인플레이션이 꺾이면서 내려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겠다. 올해 말부터 저는 경기 침체가 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미국 민주당이 중간 선거에서는 진다. 근데 많이 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게 좋아요. 예?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 이렇게 보거든요. 공화당의 그 비트럼프파에 힘을 실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방선거에서 어느 당 후보에 투표하느냐 27일 38.6 연합뉴스. 그래서 힘을 실어줘야 된다가 55, 예, 견제를 해야 된다가 38인가 그래요. 예, 이거는 직전에 여론조사 MBS가 했던 여론조사보다에 비해서 어떤 거냐면은 조금 더 3% 정도가 더, 지난번에는 52%였다면 이번에는 55% 정도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여론이 우세했다. 반면에 국힘당을 견제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은 일주일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예,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인드라가 이 여론조사 추세만 보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인드라가 생각하기에는 성렬형 정부가 출범하는 5월 10일부터 계속 올라갈 것이고, 근데 5월 10일 딱 출범일 때 청와대 개방하고 막 그럴 때 그게 피크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피크가 되면 안 되잖아. 그때 꺾이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의 어떤 힘을 계속, 대세몰이를 계속 이 어떤 승리 마인드를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이벤트가 필요한 거죠. 여기 자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걸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지방선거 압승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바이윤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방선거 직전에 트럼프문이 싱가포르 회담하듯이 쿼드 회담하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운을 타고 쭉 가면은 한 60% 넘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6대4 정도로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여론조사가. 근데 여론조사 지난번에 그랬는데 또 모르는 거 아니야. 그렇죠. 국유원 마음이 달렸다고 볼 수 있는데, 인들아 생각에는 성렬형의 대선보다는 조금 더 결과가 좋을 것이다 라고 일단은 전망합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격차가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여론조사만 보시고 손가락 빨면 안 된다. 열심히 하셔야 된다. 긴장을 가지고 항상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좋은 인물들을 공천 잡음 없이 잘 선출해서 국민의 뜻에 맞게, 민심에 맞게, 민심이 국기본이고 국기본이 민심이라고 그랬죠. 잘 선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중요한 건 이렇게 경기도 인천에서 안정적 공적 운영을 위해서 국민의 힘을 실어야 된다. 근데 이제 새 정부를 견제하기에 반쪽 미당, 이건 항상 거의 비슷해요. 38%.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게 안정적 국정을 위해서 국민의 실수했네. 국힘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은 55에서 53, 대체로 54 뭐 이렇게 나오는데 60%를 넘는 어떤 여론조사가 나오면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전보다 좋아졌다, 변화가 없다, 전보다 나빠졌다.
예, 이게 지금 이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예, 이거는 이 수치는 뭐, 예, 제명이든 성혈형이든, 예, 그런 입장은 뭐 상관없죠. 똑같으니까. 근데 좋아졌다가 저렇게 나빠졌다보다 9%, 한 7% 높아졌다는 게 의미가 있다 이거죠. 제가 이제 근거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저런 건데,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명을 찍었더라도, 예, 이번 선거에서는, 예, 국힘당을 찍을 수 있다 이거죠. 지난번에 제명을 찍어도 이번에는 김은혜를 찍고 오세훈을 찍을 수 있다. 이런 점들, 예, 가능하다 이렇게 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중요하다. 한, 예, 저런 7%의 차이가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이거죠. 지난번에 그 지방선거도 사실 표 차이는 크게 나지 않았는데 바로 저런, 예, 직전에 트럼프 문 때문에, 예, 표 차이가, 예,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던 게 다 엎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한미 정상회담, 예, 바이온의 이런 어떤 이벤트, 용산 이전 이벤트, 이러한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용산 이전에도 안보 공백이 없다.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형이 보증한다. 뭐 이렇게 해버리고 4월 무슨 뭐 한미 군사훈련 훈련 때도 별일 없고 끝나고, 예, 예, 미사일 쏴도 뭐 이렇게 도발하는 것들은 역효과만 날 것이고 인드라 볼 때, 예,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현재 인드라가 생각하는 바대로 흘러가지 않겠나. 현재까지는 그렇다. 그러나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9%, 9%. 죄송합니다. 전보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9% 차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예. 김은혜, 예, 여론조사 1위. 중요하죠. 그리고 인드라가 김동연 얘기했죠. 예. 이렇게 보면 되고, 예. 강용석 미안해. 우리 강변, 인드라 서로 이웃이었는데. 이렇게 보고, 예. 그래서 뭐 만약에 강용석, 난 계속 유튜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 정치에 미련이 있다면, 뭐 김은혜, 예, 도지사, 예, 그거 같이 뭔가 해보시든가, 하여튼 간에 잘해보시기 바라고요. 김은혜가 저 국힘당 경기도지사 후보되면, 예, 강용석이 당연히 김은혜 지지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그렇게 될 것 같고, 예.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래서 김은혜가 경기도지사가 되면은 차기에 71년생이어서 차기의 대통령은 안 될 겁니다. 71년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김씨이기 때문에, 예, 그러나 이제 여성 후보로서 경기도지사이고, 예, 여성 후보이고 71년생이니까 차기에 대통령 후보로 거론될 겁니다. 예, 예, 갑작스럽게 김은혜가, 예, 차기 대통령 후보 뭐 이렇게 정치 거물이 되는 거죠. 아주 김은혜가 운빨이 있는 분이에요. 운빨이 있어요, 진짜. 예, 운빨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예, 운빨 있는 사람 못 당해요. 예, 제가 볼 때 이게, 예, 연예인이든 사업이든, 예, 물론 능력이 있어야겠지만, 예, 능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의 일이라는 게, 예, 능력보다 운빨이다. 진짜, 예, 살면서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거야. 예, 진짜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손흥민도 마찬가지죠. 능력이 있죠, 충분히. 근데 그게 딱 운빨이 맞아야 되거든요. 운빨이 있는 거다. 제가 볼 때 김은혜가 운빨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운빨이 있으면 못 당해요. 그 다음에 뭐 우리 김강일 쇼가, 예,
뭔가 이렇게 약간 비트가 안 맞아 자꾸. 예. 요즘 막 김광일 씨가 그 가세연하고 준석이 까는데 좀 많이 앞장서는 것 같은데 뭔가 그 정보 면에서 김광일 쇼가 약간 부정확한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뭐 예를 들면은 원희룡이 국회의원 출마를 노린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게 됐잖아. 그래서 이게 그래서 그렇게 그 김광일 씨, 근데 김광일을 좋아하는데 김광일 씨에게 그 정보를 전해주는 그런 어떤 계통이 좀 약간 뭔가 부실하지 않나. 좀 라인을 갈아치우시든가 좀 다그쳐서 정신 좀 똑바로 차리라. 그 정보통한테 전해줬으면 좋겠네요. 좀 신뢰받는 유튜브로 거듭나시기 바라고요. 김광일쇼. 자 이렇게 보시고 보고 그래서 그 다음에 권선동 원내대표 됐고 1년마다 하는 무난한 인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김기현 원내대표직 사퇴 되고 김기현이 울산시장 안 노리나요 이번엔? 모르겠네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유영아 다들 떠날 때 내 곁 지켰던 사람 이로 인해서 유영아 변호사 인기가 지금 현재 굉장히 유영아 변호사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이번에 성렬형과 박근혜 누님 이 만남 이벤트에 유영아 변호사가 얼굴을 내비쳤잖아요. 이거 굉장하다. 인지도 면에서 그동안 유영아 변호사가 누군지를 다들 거의 몰랐거든요. 인드라 같은 사람 평상시에 정치를 아는 사람도 빼고는 인지도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런 인수위 부위원장과 어깨를 같이 하는 동격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성렬형 뒤에 김재원이 나온다든가 그랬으면 몰랐는데 인수위 부위원장 이런 급으로 왔다는 거 그러면 대구 유영아 변호사가 정치 거물이다 라는 인식. 그래서 대구 시민들의 자존심 이게 유영아 변호사 대구시장 되면 이거 너무 인지도가 없고 정치 신인 아니냐 우려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드라도 그런 면이 있어서 달성 군수 이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이런 성렬형하고 근혜 누님이 만난 이벤트 했고 거기에 1대1 배석했다. 이거 최측근이다 이거야. 이거는 다른 말로 유영아 변호사가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성렬형한테 직접 말할 수도 있는 뭐 그렇게 착각할 수 있게 만드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면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좀 지켜질 수 있는 거죠. 대구 시민들도 자존심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사람들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김재원이 성렬형하고 탁 돼가지고 뭔가 되고 홍준비를 하면 또 이렇게 탁 뭔가 됐는데 홍준비는 이미 얘는 똥차가 됐고 김재원은 눌렸다. 뭐 이런 어떤 인식들이 잡히면 유영아 변호사가 힘을 내는 거 아니냐. 여론조사 지지도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이 정도 속도면은 제가 볼 때 이번 어제 만났으니까 다음 주쯤에 여론조사하면 굉장히 판도가 다 바뀌어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대구시장 여론조사가 거의 그 홍준비와 막상막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홍준비 날려버리고 유영아로 가는 건가? 박근혜 대통령 전격 등장. 그렇게 보이죠? 유영아, 김재원 단일화 시사 그랬는데 김재원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원래 자 보세요. 지금 김재원이 얼마나 불안하냐면 유영아는 정치 신이란 말이에요. 김재원은 정치 거물이고 이번에 성렬형이 대통령 대선되는데 상당한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김재원인데
그럼 유영아가 단일화하겠다. 그러면 김재원이 예? 오히려 환영한다. 내가 먼저 얘기했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김재원이 예, 저 거절 의사를 보였다는 것 자체가 김재원이 유영아를 두려워한다. 저 두려워하면 안 되거든. 이게 벌써 김재원이 첫 단추를 잘못 잡은 거야. 유영아가 단일화 시작했으면 언제든 환영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김재원이 저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완곡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것 자체가 단추를 깨었고 유영아를 무서워한다 라고 다들 보게 만든다 이거죠. 아, 김재원 얘는 안 되겠다. 김재원은 이런 식으로 된다. 김재원은 그냥 중앙 내각을 알아봐라. 그냥 국회의원직을 계속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재원이 여기서 첫 단추를 잘못 깼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 면이 있었죠. 김재원 장점은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 박근혜 대통령 박바라고 알려져 있으면서 동시에 성렬형 당선에 큰 힘을 실어준. 그래서 성렬형과 박근혜 대통령 그네님을 다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가 적임자라고 소개했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영상에서 모두가 떠났을 때 자기를 유일하게 이렇게 해줬던 사람이 유영하다 이래 보니까 김재원이 뭐가 됐습니까? 김재원 저격한 거야. 딱 보면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잖아. 홍준표도 그렇고. 그래서 가까이는 김재원을 저격한 거고 제가 볼 때 궁극적으로는 홍준표를 타격한 거다.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는. 네가 한 게 뭐냐 홍준표. 제가 봐도 그렇고 홍준표가 한 게 없지 뭐. 그렇게 보여줍니다. 어쨌든 저는 뭐 홍준표가 대구시장 돼도 상관없어요. 저는 대구시장은 누가 돼도 상관없어요. 저는 진짜로 그렇습니다. 홍준표가 돼도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김재원이 돼도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유영아가 돼도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이근 씨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네요. 가세현 사과해야 될 듯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있는데 저는 중립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 저는 어느 쪽도 다 확실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되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끝나고 이근이 돌아올 거 아니야. 죽을 수도 있고 뭐 죽으면 죽는 거 그때 이제 그러면 되는 거. 어쨌든간 중요한 게 이근이 들어와서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뭐 자기가 어쨌든 동영상을 찍든 뭘 하든 뭐 하든 자료를 내놓을 거 아니야. 그때 봐서 나올 거고 그 전까지는 뭐 가세연에서도 이제 자중하면 되겠죠. 결과가 나오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중립적이에요. 저는 여전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가세연 쪽에서 얘기도 일리가 있는 면이 있다 생각이 들면서 또 소개해 주신 여기에서도 주장이 일리가 있다. 근데 양쪽 다 인드라의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을 충족하지는 못하고 있다. 가세연 주장이나 지금 이거는 옹호하는 쪽 주장이나 둘 다 뭔가 좀 아쉬운 면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중립을 지키겠습니다. 이 점을 하시고요. 태님 어서 오세요. 그 다음에 준석이 문제. 뭐 이거는 이제 슈퍼미소녀가 그 준석이 팬이죠. 준석이 슈퍼미소녀가 준석이 팬이에요. 여러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지난번에도 그 국힘당 대표할 때도 나경원과 준석이 이렇게 할 때 준석이 편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용석 이준석 통화의 진실 가세연. 그래서 이것도 양쪽의 주장을 다 들어봤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인드라가 이 문제 역시도 인드라가 중립을 지키겠습니다. 현재 진행형이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제 생각엔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보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방선거 끝나기 전에 준석이하고 가세연이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계속 싸우든가. 뭐 어쨌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중립이다.
저는 그런 얘기 분명히 하겠습니다. 준석이도 이준석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인드라는 유승민이나 이준석이 뭐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자다 이런 관점은 전 박근혜 대통령 좋아하고 예, 수십 년 됐지만 예,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것과 별개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이 유승민과 이준석을 미워하는 거다. 배신자를 심판해야 된다. 이런 박반 아니에요. 제가 이런 유형의 인드라는 박반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실수한 것도 있고 정책 실수한 것도 있고 잘못하신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인드라는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는 인드라는 유승민,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 유승민이나 이준석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점을 분명히 하고요. 또 하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준석이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한 거, 이거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더라. 4.15 부정선거,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준석이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성상납 이 문제, 가세현이 제기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이더라. 역시 요거에 대해서 이준석이 해명을 해야 될 것이다. 이거 외에 이준석이 뭐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에도 성렬형을 많이 도와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옳은 소리, 거기 그 홍보 영상, 그동안에 국힘당이 홍보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많았는데, 젊은 감각들이 뒤떨어졌는데, 지난 대선에서 원희룡과 이준석이 한 팀이 원팀이 돼서 홍보 영상을 잘 찍었다. 심지어 이것을 부러워한 발정미당에서 흉내내 짝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준석이 했던 거 고스란히 지금 흉내내고 있어요. 그 박지현인가 걔 내세운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게 이준석을 따라내고 있고, 요즘 발정미당 애들의 주된 타켓이 누굽니까? 이준석이에요. 이준석을 공격하는 게 누구죠? 이재명빠입니까? 아니면 문빠입니까? 인드라 볼 때 현재까지 재명빠들이 이준석을 공격하고 있다.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지금 이재명빠가 현재 주도하고 있죠. 정치란 게 그렇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졌기 때문에 재명빠가 당권을 가질 수밖에 없다. 5% 이상 오차 범위 바깥으로 그냥 정동영처럼 졌으면 당권이 잃었을 텐데, 현재로서는 지방선거에서 재명빠 라인들이 많이 우세할 거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장 선거도 현재 전망으로는 박영선보다는, 영선이는 대켓특딱 정숙빠 아니에요. 대켓특딱 정숙 라인, 문빠 라인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송영길, 재명빠잖아, 재명 라인, 송영길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경기도지사도 김동연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명빠들이 호남서부터 충청, 수도권 다 장악할 거로 보입니다. 문빠 라인은 한두 개 정도 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이런 점들 보고, 이런 어떤 재명빠 라인이 집중적으로 이준석을 공격하고 있다. 이 점만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뭐예요? 걔 공격, 약한 고리하고 이준석 공격하는 거 아닙니다. 준석이한테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점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김영호 대기자, 다시만 인드라가 이 얘기를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준석이 반정미당 간첩은 아니라는 얘기죠. 문제는 있어도 문전비야 공천원금 서청원 변호 친박연대, 이런 거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김호수 검수완박, 어제 지하철을 탔는데요. 지하철을 탔는데 반정민주당 4050 반일 파쇼 세대죠. 파시스트 세대가 하는 얘기 뒤에서 들리는데 어떡할 거예요, 지하철에서. 근데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 문전비가 개혁을 했어야 되는데, 교육개혁, 그러니까 좌파쇼 정교조 계열이죠. 근데 못했다 이거죠. 판을 깔아줬는데 문전비가 못했다고 비판해요.
이런 식으로 비판한다 이거지 반정미당. 그래서 지금 쟤네들이 건소안박을 주장하는 의도는 알아. 인드라가 수십 년간 자유 파시स्ट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의도를 압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도 반정미당은 어차피 중도파를 잡지, 예, 중도층을 잡지 못하니까, 예, 핵심층을 잡고 가자. 핵심층은 뭐냐? 문전비를 비판하는 입장이죠. 문전비가 개혁을 제대로 못했다. 개혁을 제대로 못해서 지지를 못 받은 것이다. 이재명, 예? 그리고 지난번에 대선 전략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재명이가 취했던 방식은, 예, 일단 초기에는, 예, 선거에 본격 들어가기 전에는 철저하게 제대로 핵심 지지층을 견인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렇죠? 예, 중도층을 버렸어요. 일단 핵심 지지층을 일단 지키는 쪽을 선택했어요. 조직적으로. 조직은 지금 현재 반정미당이 앞서 있거든요. 예? 아무리 지금 여당이 됐다고 하지만 국힘당은 조직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열세예요. 바람으로 해야 돼. 이번 지방선거도 바람만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반정미당이 조직 우선주의로, 예, 중도층을 버렸어. 그래놓고 선거에 돌입해서는 이재명이가 어떻게 하냐면, 예, 그 바람을 차단하기 위해서, 예, 가짜 뉴스만 계속 떠든 거지. 예, 입 바른 소리. 박정희 뭐 이러면서, 예, 저쪽 가서는 딴 소리 하고 이게. 예. 근데 핵심 지지층은 알았어요. 이재명이가 개소리 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 선거니까, 예, 중도층은 정치에 잘 모르니까 저렇게 거짓말해도 다 통한다. 이은혜처럼, 예, 거짓말하는. 예, 입만 열면 거짓말해도 다 받아주는 핵심 지지층은 뭔지 아니까. 설사, 예? 이재명이가 대선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예? 자기가 대통령 되면, 예, 정교조 해체하겠습니다. 그럼 정교조 애들이 이재명한테 난리칠까 안 난리쳐. 왜냐면 이재명이가 속으로는 다른 생각 가지고 있다는 걸 이 정교조 애들은 알기 때문에 침묵한단 말이야. 근데, 예, 정치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정교조 해체하겠다 이런 공약에 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번 지방선거 때도 마찬가지. 반정미당이들은 똑같은 전략을 취할 겁니다. 예, 핵심 지지층을 먼저 가져가야 되니까 개혁을 가속화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건소안박이 나오는 거예요. 예, 저 건소안박을 주장하면 그만큼 중도층, 부동층들은, 예, 또 저래 하면서 실망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에 상관없이 핵심 지지층을 가져가야 되니까 쟤는 저런 전략을 펼치는 건데, 제가 볼 때, 예, 전술을 펼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예, 저렇게 하고, 예, 이제 비록 졌지만 잘 싸웠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쟤들이 젖잘싸 노선이 제명빨 노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통한다. 이게 논리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격차가 더 벌어진다고 그랬죠. 예,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예, 두고 보세요. 예. 근데 격차가 벌어지더라도, 예, 그 노선을 계속 가져가게, 저너들의 그 자유 파시언 노선을 더 가져가게, 예, 많이 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압승을 하더라도, 예, 전체적으로 압승됐는데, 예, 표 차이는 얼마 안 나는 식으로, 예, 이해가 되세요? 표 차이는 얼마 나지 않지만 다 지는 이런 식으로 아슬아슬하게 다 지게 되는 그런 양상들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고, 예, 그래야지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대선의 실패, 지방선거의 실패를 바탕으로 해서 국회의원 선거 때는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될 것인가 고민을 때리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소안박을 주장하는, 이 반정미당의 지방선거 전술은 틀렸다, 실수다, 예, 트로이 목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예, 나쁘지 않다, 예, 계속 주장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이런 어떤 프레임 구도가 중요하거든요. 저쪽에서 검소안박 하면 이거는 완전히 수세적 국면이에요. 예, 국민이 누가 봐도 저거 지네들 비리가 있으니까 검사를 두려워하는 거 아니냐, 수사를 두려워하는 거 아니냐, 이거 딱, 예, 피해자 코스프레가 도가 지나친 거지. 피해자 코스프레도 저렇게 지나치게 해버리면 국민들에게 굉장히 부정적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김호수가 직거래고 검소안박 맞겠다 눈치챈 거지. 김호수가
김호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한 공무원이야, 관료야. 공무원 관료는 뭐죠? 복지부동 딱 눈칫밥 구단이야. 관료들은 공무원들에겐 정치적 소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예. 그런 사람이 자기 검찰총장 직 걸겠다. 아니 평생 공무원 관리했던 사람이 검찰총장 직 걸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 예? 김호수 할 만큼 다 한 거야. 자기 이제 검찰총장 누가 나가라면 나가는 사람이야. 예? 이제는 김호수는 어떤 입장이냐면 명예롭게 은퇴하면 얘는 인생 성공한 인생이야. 김호수가 무슨 욕심이 더 있겠어. 얘가 정치에? 모르지 또 얘가 또 정치적 야망이 있을지 이래갖고 다음에 국힘당 국회의원 출마할 수도 있겠는 건데 생각해보니까 이래놓고 어떤 그런 야망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공무원으로서 아쉬운 게 없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호수는 정치적 인간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국회의원 선거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뭔 이래고 아쉬운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씨네요.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 잠깐만. 뭐 유촉새 박미, 그다음 한동훈 잘생겼네요. 그래서 한동훈 특검도 한동훈 중앙지검장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한동훈이 검사가 일단 검찰에서 책임 있게 한 다음에 검찰을 못 그러니까 검찰을 못 믿어가지고 특검하겠다는 건데 특검을 하게 되면은 특검을 누가 임명하냐? 국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국회가 일방적으로 자기 편한 대로 발전기당 편한 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인드라는 입장에 국민은 현재 성렬형의 검찰을 신뢰한다 이거죠. 성렬형처럼 하면 돼요. 일선 검찰들이 성렬형이 검찰 시절에 했던 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죠? 국민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보자. 한동훈이 잘못하면 그때 가서 문제 사는 거죠. 한동훈이 대장동 수사하고 청와대 수사하고 그래서 문제가 그 다음에 버닝썬 수사하고 그 문전비 시절에 있었던 모든 문제 의혹 사건들 의문사 된 것들도 다 수사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잘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것이 한동훈 수사가 미진하다 생각되면 그때 특검하시면 돼. 특검 국민들이 나올 거 아니야. 의혹이 언론이나 이런 데서 한동훈 검찰이 부족하다. 그럼 그때 특검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다른 건 다 취소되는데 안 되는 애들이 뭐 몇 사람 있죠. 용민이 뭐 이런 애들. 그 다음에 김어란, 조민 중졸, 이라는 여기가 외국어인가? 한영고인가? 대형 외국어인가? 뜬간에 거기 있어. 조민이 이렇게 되면은 조민의 고졸 자격도 중졸 가능성이 있는지 뭐 잘 심각하게 좀 보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누구는 아시아 금메달 땄는데 중졸 됐는데 조민은 한 게 없잖아. 자, 우리 잭 선생 정의 구현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최고, 그 다음에 나타샤가 이 사건을 언급했네요. 은혜, 현수 얘네들 끝난 듯. 아직 잡히지 않는 이유는 마스크 때문이죠. 이 사회주의 패러럼 시대이기 때문에 안경 쓰고 마스크 끼면은 이게 쉽지 잡기가 어려울 텐데, 인드라 볼 때는 지금 조력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좀 현금이 많다 보니까 뭔가 조력자가 있는 거. 얘들 숨겨주는 조력자가 좀 있을 수 있다. 얘들이 그 이력이 좀 정가 5번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이 좀 어둠의 세력들과 연계한 애들이 있을 테니까
쉽게 잡히진 않을 것 같지만 얘들은 얼마 못 갑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마스크 껴도 한국인들이 굉장히 한번 작정하면 잡혀요. 안 잡힐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저기 뭐야 지금 그 피해자에 대해서 퐁퐁남이라고 좀 이렇게 조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좀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윤 씨가 약간의 그 아스퍼거 기질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 나이 돼 가지고 결혼을 안 했고,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굉장히 순진한 면이 있어요. 굉장히 순진해요. 저렇게 성향이 이러면 저런 이렇게 아스퍼거 분들이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물을 지나치게 무서워하고 저런 어떤 행위를 하는 거는 그 나름대로 어떤 기술적인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스퍼거인들의 공통된 게 뭐냐면 소음 같은 거 굉장히 싫어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뭐냐면 어떤 거냐면 그 현실에 어떤 나타나는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성향이에요. 민감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자신에게 끔찍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닫아놓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자신이 평정심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 방식이 여러 가지.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아스퍼거인들이 조금 달라요. 그 어떤 그 대처를 자기 나름대로 다 하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건 일론 머스크나 인드라나 다른 사람의 아스퍼거들이 보면 외부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민감한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차단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음이 외부에서 크다. 그러면 끌 수도 있고, 그죠? 끄다 보면 이게 지나치게 끄다 보니까 외부의 어떤 얘기들에서 안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막 떠드는데 못 들어. 다른 사람 자기 무시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걸 다 평상시에 열어놓으면 그게 너무 시끄러우니까 소리를 꺼놓은 상태인데 다른 사람 자기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야지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분도 윤씨도 피해자 윤씨도 약간 아스퍼 기질로 보여요. 저렇게 남들이 보기에 참 멍청하다 이렇게. 멍청한 사람은 아니죠. 어디 연구원이어가지고 연봉 6천 받는 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좀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런 분들이 그 꽃뱀한테 걸리면 되게 대통 당해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쓰레기란 말 안 듣고 싶어, 정신병자란 소리 안 듣고 그냥 존중받고 싶어. 이게 이런 게 약간 아스퍼거적인 발언인데 이제 좀 무서워. 은혜가 짜증내고 욕할까봐 이런 거. 뭐 누구처럼 인정받고 싶다. 이거 완전 아스퍼거적 발언이에요. 제가 볼 때. 은혜한테 꼭 인정받아서 잘 살고 싶다. 이런 건 우리 아스퍼거인들 공감하실 분들 많을 것 같아. 딱 저 대사들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그 은혜 카페도 생겼대요. 이쁘면 무죄 아니냐. 저거는 어떤 제가 볼 때 은혜가 안 잡히니까 술을 쓴 거 아니냐 생각도 듭니다. 그 은혜 그 수사팀에서 나름대로 술을 쓴 게 아닌가 생각도 해봐요. 은혜 응원팀, 은혜 카페 단톡방도 생겼대요. 제가 볼 때 수사 차원에서 만든 어떤 떡밥이 아닌가도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잘 되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타샤가 이 정도로 언급했으면 은혜 끝났다 이렇게 봅니다. 현직 검사가 투신했는데 근데 뭐 34, 2월에 인간했으니까 특별히 그런 건 아니고 개인 문제로 볼 수밖에 없네요. 2월 달에 였는데 2달 사이에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개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김태형 충남지사 있어요. 충남지사, 충북지사는 김영환 나왔는데 거기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픈 데죠. 저는 충남은 큰 걱정 안 되는데 대전과 세종시가 어떻게 될지. 김건희 완판녀 대박. 성렬형이 사실 최초의 서울대 출신 대통령이죠. 김영삼 대통령이 청강생, 모택동이 북경대 청강생. 나경원하고 같은 고시원 출신. 아무튼 그렇고요. 이제 철수형 2개월 동안
마지막으로 철수형 행정직에서 보여줄 건 보여줬다. 충분히 시간이 짧죠. 성렬형, 성렬이 철수형, 인다는 철수형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철수형에 대한 어떤 비판은 자제해야죠. 철수형의 긍정성 우선시 해야 되겠습니다. 철수형이 지금 인수위 위원장을 잘하고 계신데 국민들이 시각에서 철수형의 행정 능력을 인수위 위원장만으로 만족하냐,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국민의 시선으로 볼 때 철수형 입장에서는 다 뭐 특별히 장관 하느니 뭐니 이게 딱 2달 했으면 2년 하는 거나 20년 하는 거나 다를 게 없지 않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공무원 생활이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 현직 그 공무원 생활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한 1년 이상은 좀 해줘야지 뭔가 어떤 공무원 사회에서도 철수형에 대한 지지도가 확실히 오르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의 뉴스 핵심은 지방선거 압승할 걸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다. 여론조사나 여러가지 데이터, 무엇보다 바이윤의 정상회담 이렇게 통해서 현재 유력해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 방심하지 않고 하나하나씩 준비하고 철저하게 나갈 때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서 고맙고요. 내일 또 방송하겠습니다. 마음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아세.